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트 2의 9번째 주제, 상수 콘스트와 리드 온리를 다룹니다. 둘 다 변경 불가를 의미하는데 뭐가 다를까요? 컴파일 타임에 박히는지 런타임에 결정되는지, 그리고 공용 DLL에서 콘스트가 왜 위험한지까지 IL 레벨로 살펴봅니다. 이 코드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콘스트와 리드 온리 두 키워드가 나란히 있어요.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르게 동작합니다. IL을 뽑으면 차이가 명확해져요. 비유로 잡아봅시다. 종이공장과 도서관 비유예요. 콘스트는 도장 찍기와 같아요. 공장, 즉 컴파일러가 100이라는 도장을 파두고 모든 사용처에 찍어버려요. 사용처마다 100이라는 숫자가 직접 박혀있는 거죠. 리드 온리는 도서관의 고정장소 같아요. 도서관이라는 공간에 딱 하나의 책이 보관되고 모든 사람이 그 책을 찾아와서 읽는 거예요. 인스턴스마다 혹은 클래스마다 딱 하나의 값이 있고 사용처는 그 값을 참조만 합니다. 이 차이가 컴파일 타임 상수와 런타임 상수의 본질입니다. 이 그림이 두 방식의 차이를 시각화한 거예요. 콘스트는 도장 찍기, 컴파일 타임의 모든 사용처의 값이 복사돼요. 리드 온리는 도서관 장소, 런타임에 한 번 읽기 전용 필드로 저장되고 사용처는 참조합니다. 콘스트는 공장이 한 번 도장을 파서 여러 번 찍는 방식, 리드 온리는 도서관에 책 한 권을 두고 여러 독자가 대출해서 읽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점이 기본 코드로 선언 문법을 비교해 봅시다. 이 코드의 5번째, 10번째 줄이 콘스트와 리드 온리의 선언 차이를 보여줘요. 콘스트는 반드시 선언 시점에 리터럴 값을 지정해야 합니다. 런타임 계산된 값은 못 써요. 리드 온리는 선언 시점이나 생성자 안에서 초기화할 수 있고 복잡한 객체도 할당할 수 있어요. 18번째 줄 근처에서 스태틱 리드 온리 패턴도 볼 수 있어요. 클래스 전체에서 공유되는 상수를 선언할 때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정적 생성자 .cc터에서 한 번 초기화되고 그 뒤로는 변하지 않아요. 이 IL 앞부분에서 콘스트와 리드 온리의 차이가 결정적으로 드러나요. 세 번째 줄에 콘스트 필드는 리터럴 플래그가 붙어요. 컴파일러가 사용처에서 필드 접근 대신 ldc.i4 명령으로 상수값을 직접 박아넣는 거예요. 8번째 줄에 리드 온리 필드는 이닛 온리 플래그가 붙고 일반 필드처럼 LDS 필드나 LD 필드로 접근합니다. 16번째 줄 부근에서 스태틱 리드 온리 초기화가 정적 생성자 .cc터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클래스가 처음 사용되는 순간에 정적 생성자가 자동 실행되고 이때 상수값이 할당되는 거죠. 이후에는 모든 사용처가 LDS 필드로 이 값을 읽어요. 3.1 콘스트의 IL 동작을 더 자세히 봅시다. 콘스트 필드는 사용처에서 필드 접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아요. 컴파일러가 값을 인라인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IL의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줄에서 콘스트 사용처가 ldc.i4 직접 로드로 처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필드 참조 명령이 전혀 없고 모든 사용 지점에 상수값이 직접 박혀 있어요. 이게 도장 찍기 비유의 실체입니다. 3.2 스태틱 리드 온리의 IL을 봅시다. 스태틱 리드 온리는 일반 필드처럼 LDS 필드로 접근해요. 컴파일러가 인라인하지 않고 필드 슬롯에 저장된 값을 참조합니다. 이 IL의 세 번째, 5번째, 7번째, 9번째 줄에서 스태틱 리드 온리 사용처가 LDS 필드 명령으로 처리돼요. 필드 참조를 통해 값을 가져오기 때문에 값을 바꾸고 싶으면 필드 값만 바꾸면 됩니다. 물론 리드 온리라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런타임 계산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3.3. cc터는 정적 생성자의 역할입니다. .cc터는 클래스 컨스트럭터의 줄이므로 해당 타입이 처음 사용되는 순간 런타임이 자동으로 한 번만 호출해요. 스태틱 리드 온리 필드 초기화가 이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IL의 네 번째, 9번째, 15번째 줄에서 정적 생성자의 구조를 볼 수 있어요. .cc터 메서드 안에 STS 필드 명령으로 스태틱 리드 온리 필드의 값이 저장돼요. 복잡한 객체 생성이나 런타임 계산도 여기서 가능해요. 이게 콘스트와의 결정적 차이입니다. 3.4 인스턴스 리드 온리는 인스턴스 생성자에서 ST 필드로 초기화됩니다. 스태틱 리드 온리와 달리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을 가질 수 있어요. 생성자에서만 값을 설정할 수 있고 그 뒤로는 변경 불가입니다. 이 IL의 9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14번째 줄에서 인스턴스 생성자 .shifter 안에서 st필드 명령으로 리드 온리 필드의 값이 저장돼요. 생성자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그대로 필드에 박아넣는 패턴이 일반적이에요. 인스턴스별로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이 그림이 콘스트와 리드 온리 결정 흐름이에요.
값이 컴파일 타임에 확정되는 리터럴이면 const, 런타임 계산이 필요하면 read only, 인스턴스마다 다른 값이면 인스턴스 read only, 클래스 전체의 공통이면 static read only. 그리고 공개 API로 다른 DLL에 노출할 경우엔 const를 절대 쓰지 말고 static read only를 쓰세요. 이유는 다음 섹션에서 설명합니다. 4.2 비포 사례입니다. const를 공개 API로 잘못 쓴 경우에요. 여러 팀이 공용으로 쓰는 DLL에서 게임 API 버전을 const로 내보낸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이 코드의 첫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줄을 봅시다. 게임 API DLL에서 public const string 버전 1.0을 선언했어요. 그리고 다른 팀의 라이브러리 A가 게임 API DLL을 참조해서 버전을 출력하는 코드를 컴파일해요. 이제 게임 API 버전이 1.0이 아니라 1.1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IL의 세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줄에서 문제가 드러나요. 컴파일러가 게임 API 전 버전을 참조하는 자리를 ldstring 1.0으로 인라인해버렸어요. 라이브러리 A가 처음 컴파일될 때 박혀버린 거예요. 이제 게임 API DLL만 새로 배포해도 라이브러리 A는 여전히 1.0을 출력해요. 라이브러리 A를 재컴파일하지 않으면 값이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공용 DLL에서 const가 위험한 이유입니다. 애프터 해결 방법입니다. 첫 번째, 다섯 번째, 여덟 번째 줄처럼 public static read only string 버전으로 바꾸면 돼요. read only는 런타임에 필드 참조로 값을 읽기 때문에 게임 API DLL만 새로 배포하면 라이브러리 A가 재컴파일되지 않아도 새 값을 가져옵니다. 이 IL의 네 번째, 일곱 번째 줄에서 LDS 필드 명령으로 게임 API 점 버전을 참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용처가 값을 인라인하지 않고 매번 필드를 읽기 때문에 DLL을 교체하면 즉시 새 값이 반영됩니다. 공개 API의 핵심 원칙이에요. 4.4 유니티 실전입니다. 봄GC, IL2 CPP, 핫패스 관점에서 고려할 점들을 봅시다. 유니티 신입 개발자가 꼭 알아야 하는 유니티 특유의 고려사항이에요. 핫패스에서 상수 접근이 어떻게 최적화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코드의 첫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줄이 유니티 업데이트 루프에서 const를 쓰는 패턴이에요. const float max hp백 같은 상수는 컴파일러가 업데이트 안에 사용처마다 ldc.r4100으로 직접 박아넣기 때문에 매 프레임 필드 접근 비용이 전혀 없어요. 이 IL의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줄을 보시면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ldc.r4 명령 하나로 상수가 로드돼요. 필드 접근 명령이 전혀 없어 핫패스에서 최고 성능을 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줄의 static read only 버전도 봅시다. static read only float egg로 range 10을 선언하고 업데이트해서 참조하면 매번 LDS 필드로 필드 값을 읽어요. 캐시되어 있어서 빠르긴 하지만 const보다는 한 명령 더 필요합니다. 이 IL의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여덟 번째 줄에서 LDS 필드 명령이 확인돼요. 이 차이는 수억 번 실행되는 핫패스에서야 감지될 정도로 작지만 const가 가능한 경우에는 const를 써서 명령 하나 덜 발행하는 게 이상적이에요. 첫 번째, 네 번째 줄처럼 대규모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는 const를 적극 활용하세요. max HP, tick rate, 기본 이동 속도 같은 게임 설계 상수는 const로 두면 IL이 최적화됩니다. 첫 번째 줄처럼 단, 밸런스 튜닝 과정에서 자주 변경되는 값이라면 const가 재컴파일 부담을 줘요. 그런 경우 스크립터블 오브젝트 같은 데이터 에셋으로 빼는 게 더 유연합니다. 4.5 유니티 실전, 인스펙터에 노출하고 싶을 때는 스크립터블 오브젝트가 답이에요. const와 read only는 둘 다 유니티 인스펙터에 나오지 않아요. 이유는 인스펙터가 일반 필드만 직렬하기 때문이에요. 시리얼라이즈 필드 어트리뷰트를 붙여도 const나 read only에는 적용 불가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처럼 인스펙터에 노출하려면 일반 필드에 시리얼라이즈 필드를 써야 해요. 하지만 이건 상수가 아니라 직렬화된 값이 됩니다. 용도가 달라요. 첫 번째, 다섯 번째, 12번째 줄처럼 밸런싱이 자주 바뀌는 값은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로 뽑아내는 게 최선이에요. 코드 상수도 아니고 인스펙터 노출도 되고 플레이어가 프리팹처럼 에셋 파일로 관리할 수 있어요. 기획자와 프로그래머가 함께 작업하기 좋은 구조입니다. 5.1 함정 1번이에요. 첫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처럼 const는 참조 타입의 경우 널이나 스트링만 가능해요. new list 괄호나 new game config 괄호 같은 객체 할당은 const로 불가능합니다. 참조 타입 상수가 필요하면 read only를 써야 해요. 이 IL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줄에서 스트링 const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참조 타입이지만 리터럴로 취급되기 때문이에요. 그 외의 참조 타입은 전부 리드온리 영역입니다. 첫 번째, 10번째 줄처럼 콘스트 선언 시 오른쪽 식이 리터럴이거나 다른 콘스트의 조합이어야 해요. 콘스트인트, xc 콘스트인트, yx 플러스 5 같은 식은 가능하지만 콘스트인트 z 매스점 맥스 괄호처럼 메서드 호출은 안됩니다. 5점이 함정 2번이에요. 인터페이스에는 콘스트를 못 박아요. C# 7.3 이하에서 그렇습니다. C# 8부터는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구형과 함께 콘스트 선언이 일부 가능해졌고 C# 11의 스태틱 앱스트랙트 멤버로 더 확장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클래스 수준만큼 자유롭지는 않아요. 첫 번째, 네 번째, 7번째, 15번째 줄이 인터페이스 상수 선언의 한계를 보여줘요. 인터페이스 안에 퍼블릭 콘스트를 쓰려면 C# 7.3 이하에서는 컴파일 에러가 나요. C# 8부터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인터페이스 상수는 클래스 상수만큼 유연하지 않으니 클래스로 빼는 게 안전합니다. 첫 번째, 8번째, 13번째 줄이 5.3 함정 3번. 리드온리는 얕은 불변성만 보장한다는 점을 보여줘요. 리드온리 리스트 참조는 재할당을 막지만 리스트 내부의 점 애드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진짜 불변이 필요하면 이뮤터블 리스트 같은 불변 컬렉션 타입을 써야 해요. 이 IL의 첫 번째, 두 번째 줄에서 리드온리는 SD 필드 명령을 막는 초기 플래그일 뿐 참조가 가리키는 객체의 내부 상태 변경은 막지 못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5.4 함정 4번이에요. 리드온리 스트럭트와 리드온리 필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리드온리가 붙을 수 있는 위치가 여럿이에요. 리드온리 필드는 초기화 후 변경 불가 필드. 리드온리 스트럭트는 모든 필드가 리드온리인 스트럭트 타입. 리드온리 메서드는 스트럭트의 상태를 변경하지 않음을 컴파일러에 알려주는 힌트죠. 세 가지가 헷갈리면 안 돼요. 5.5 함정 5번이에요. 콘스트 인원 멤버는 자동으로 컴파일 타임 상수가 돼요. 인원값을 상수로 내보내는 건 문제없어 보이지만 실은 퍼블릭 콘스트를 DLL에 뿌리는 것과 같아서 버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네 번째 줄처럼 인원값을 추가하거나 숫자를 재할당하면 이 인원을 참조하는 다른 DLL은 재컴파일 되기 전까지 옛 숫자를 그대로 사용해요. 인원값 숫자 재할당은 매우 위험합니다. 이 IL의 두 번째 줄에서 인원 멤버 사용 시 ldc.i4 명령으로 상수값이 직접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인원값을 쉽게 바꾸면 호환성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C# 6.0 2015년부터 첫 번째, 10번째, 13번째 줄처럼 문자열 보관과 네임오브 연산자가 추가되면서 콘스트 활용이 더 풍부해졌어요. 콘스트 스트링 경고 메시지 값이 너무 큽니다. 같은 상수를 만들고 템플릿에 활용하는 패턴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이 IL의 첫 번째 줄에서 네임오브가 컴파일 타임의 스트링 리터럴로 치환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런타임 비용 없이 식별자 이름을 안전하게 문자열로 얻을 수 있어요. 6점이 C# 7.3 2018년에 콘스트 지역 변수의 패턴 매칭 활용이 확대됐어요. C# 7의 패턴 매칭에서 케이스 콘스트 밑줄 밸류, 나 케이스 X 콘스트 밑줄 X 같은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콘스트가 패턴의 구성 요소로 쓰일 수 있게 된 거죠. 첫 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줄이 C# 8에서 인터페이스에 디폴트 구현이 들어오면서 인터페이스 상수가 가능해진 예시예요. 퍼블릭 콘스트인트 디폴트, 맥스백 같은 선언이 인터페이스에서 허용되고 구현하는 클래스가 이를 상속합니다. 첫 번째 줄처럼 C# 11의 스태틱 앱스트랙트 멤버로 인터페이스의 스태틱 콘스트 비슷한 개념이 확장됐어요. 제네릭 타입마다 다른 상수를 가질 수 있게 되는 혁신적 기능입니다. 6.5 C# 12 2023년 컬렉션식의 제약은 유지됩니다. C# 12의 컬렉션식 대괄호 1, 2, 3은 표현식일 뿐 콘스트에는 여전히 못 씁니다. 런타임에 배열이나 컬렉션이 생성되므로 리터럴 상수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 줄처럼 콘스트인트 대괄호 배열, 대괄호 1, 2, 3 같은 시도는 여전히 불가능해요.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정적 배열이 필요하면 리드온리로 선언하고 정적 생성자에서 초기화하세요. 이 IL의 첫 번째 줄에서 컬렉션식이 결국 런타임 배열 생성으로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때문에 컴파일 타임 상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의 정리입니다. 콘스트는 컴파일 타임 리터럴, 사용처의 값이 직접 박혀요. 리드온리는 런타임 상수, 필드 참조로 값을 읽어요. 공용 DLL에서 외부에 공개하는 상수는 반드시 리드온리 값 바꿀 때 재컴파일 문제가 없어요. 유니티 아패스의 게임 설계 상수는 콘스트로 두면 IL이 최적화되고 인스펙터에 노출하고 싶으면 시리얼라이즈 필드나 스크립터블 오브젝트를 쓰세요. 리드온리는 얕은 불변성만 보장하니 진짜 불변이 필요하면 이뮤터블 타입을 쓰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상수 문자열 보관을 다루겠습니다. 감사합니다.